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험을 봤다 하면 무조건 5점을 반드시 맞아야 하는 AP 칼큘러스 BC에 대해서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른 시험이랑 마찬가지로 MCQ하고 FRQ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MCQ 같은 경우에는 총 45문제, 10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FRQ 같은 경우는 서술형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문제, 총 90분 시험이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 이 AP 칼큘러스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썼다가 안 썼다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계산기 없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 다음 15문제를 계산기를 쓰고, 그 다음 FRQ로 넘어가서 계속 계산기를 써서 2문제를 풀고 계산기를 쓰지 않고 마지막 4문제를 푸는 이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의 문제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계산기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왜 무조건 5점을 맞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 점수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칼큘러스 BC 같은 경우 이게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5점을 맞는 비율이 무려 43%나 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망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보지 않고요. 2019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게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위너스 게임과 루저스 게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너스 게임은 어떤 거냐면 잘해야 이기는 게임, 그리고 루저스 게임은 에러를 줄여야 이기는 게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가장 좋은 예는 우리 테니스 게임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급 선수들 사이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잘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마추어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테니스 경기를 할 때 잘할 필요는 없고 에러를 줄여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우리가 루저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루저스 게임이랑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칼큘러스 BC는 5점을 맞는 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5점을 맞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다른 학생들이 5점을 맞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에러를 줄여서 5점을 맞아가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너스 게임의 종류랑 비슷한 것은 제가 가르치는 피직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직스는 5점을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내가 높은 점수를 가져갈수록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칼큘러스 BC 같은 경우는 5점을 못 맞으면 내가 감점을 당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MCQ는 45문제라고 했고요. 우리 서술형 주관식인 FRQ는 6문제인데 그게 9점씩 돼서 총 54점입니다. 그럼 5점을 받기 쉬운 이 칼큘러스 BC 테스트를 5점을 맞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45문제 중에 10개에서 하나 덜 틀린 9개 정도까지 틀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54점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7점보다 1점 정도 더 맞는 수준, 이 정도만 맞으셔도 물론 턱걸이긴 하지만 5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AP 칼큘러스 BC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컬리지 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닛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유닛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유닛은 differentiation, 즉 미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챕터는 인테그랄,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BC에만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단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험들이랑 다르게 어떤 유닛에서 어떤 시험이 나올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칼큘러스 BC 같은 경우는 여기 유닛 5하고 8에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여기서 문제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유닛을 특정해서 집중해서 공부해라 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컨셉별로 어떤 컨셉의 문제가 나올 거고 어떤 소재의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FRQ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인
문제 소재들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이 소재들은 이번 AP 칼큘러스 BC에서 100% 문제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담할 수 있냐면요. 우리 이번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Administration 1, 2, and 3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 학생은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험을 보겠지만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내야 될 소재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써놓은 소재들은 8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시험에서 무조건 전부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칼큘러스 BC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칼큘러스를 직접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머리에서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맥클로린이랑 테일러 시리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속으로 6번에서 출제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전 연도는 쓰지 않았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전 테스트를 다 공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시험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예. MCQ 같은 경우는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탄탄하게 공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예측드리는 것은 FRQ를 위한 소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클로린이랑 테일러 시리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6가지 테스트, 인피니트 시리즈를 풀어야 될 6가지 테스트, 예를 들면 인테그랄 테스트, P 시리즈 테스트, 컴패리즌 테스트, 리밋 컴패리즌 테스트, 레이시오 테스트, 그리고 엔트로트 테스트,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이 문제에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non-zero term 몇 가지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 시리즈들은 항별로 derivative, 그러니까 미분, 인테그랄, 적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radius of convergence하고 interval of convergence,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100% 출제될 거기 때문에 우리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철저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 맨 마지막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에러 바운드 안에서 에러를 찾는 거,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문제만 철저하게 풀어보시면 아마 잘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시리즈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와 함께 연동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고 이 도표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구하는 것이냐면 average rate of change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도표 안에서 definite integral 적분하는 거, 이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도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100% 기출되는 문제가 이 리만 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left sum이랑 right sum이 나오고 트라페조이드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mid point sum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mid point로 나오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리만 썸을 구한 것이 진짜 실제 리얼 밸류와 overestimate 돼 있느냐, underestimate 돼 있느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관계된 문제는 2015년 3번 문제, 2016년 1번 문제, 2017년 1번 문제, 2018년 4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기다가 써놨냐면요, 유형별로 한 번에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찾아서 한 번에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F 프라임 그래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parent 펑션인 그냥 F의 밸류를 찾는다든지 인테그랄의 미닝을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point of inflection 아니면 concavity를 물어본다든지 parent 펑션이 어떤 구간에서 increasing 하는지 decreasing 하는지, 그리고 maximum, minimum,
그리고 여기서 second derivative가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학생들은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바로 캐치해서 공부를 타겟팅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이렇게 2016년 3번, 17년 3번, 18년 3번, 19년 3번에서 기출이 됐다는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4번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레이트 모델. 레이트 모델이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에서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게 시간 동안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의 속도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의 속도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레이트 모델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고 들어가고 유동인구들, 유동 개체수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테그랄의 의미와 데리베티브, 미분의 의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하고, 맥시멈 미니멈은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요. 여기 rate of chang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같은 유형을 이렇게 한 번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가 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안에서만 문제를 자주 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폴라 폼으로 나와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안에서 에리어를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에리어를 찾을 때 그 바운드를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구간을 나눴을 때 두 구간이 어떻게 하면 에리어가 똑같아지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에리어를 구하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rectangular coordinate, 그러니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안에서는 커브의 랭스를 구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폴라 커브 안에서도 그런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슬로우 오브 탄젠트는 그리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 문제들을 따로 유형별로 맞춰서 풀어보시라.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dy over dx 폼, 그러니까 y 프라임 폼이 이렇게 식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슬롭 필드를 그려라. 세컨드 데리베티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주고 특정한 particular 솔루션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것을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문제에 9점짜리인데 보통 요거 하나 물어보는데 4.5점을 때립니다,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요. 자, 그리고 계속 4번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4번들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16년, 17년이요. 7번째 유형은 포지션이랑 velocity, acceleration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제가 문제를 뭐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유형이다 뭐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이게 벡터 폼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velocity하고 포지션하고 acceleration 잘 구하는 거 연습, 그리고 distance하고 displacement하고 다른 것인 거 우리 학생들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지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curve의 length,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urve의 length 구하는 거 요거는 쉽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5년 2번, 16년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고 출제될 확률 100%인 것을 앞에다가 모아놨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요.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서 뭐 relate rate라고 하죠. 뭐 시간당 볼륨,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당 length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당 면적, surface area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6년 5번, 19년 4번에서
기출이 됐었고요. 물어보는 것들은 앞에 문제들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소재들 말고 어떤 단원에서건 무조건 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average value 항상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rivative, second derivative, integral 이거는 뭐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IBT, MBT는 FRQ에서 무조건 문제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항상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IBT, MBT가 지금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죄송하지만 5점 맞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artial fraction decomposition은 이제 우리 학생들 알죠? 예, 그 분수인데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건데 많이 나오진 않는데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나오면 좀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높이탈 정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MCQ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철저히 하셔라. 오일러 메소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번에 오일러 메소드를 이용한 그런 문제가 FRQ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으냐면 이제 구글에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여기 답지가 있거든요.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답지입니다. 이 채점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거면 답이랑 최대한 흡사하게 답을 써줘야지 점수를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답을 보시면서 이 답이랑 똑같이 쓰려고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칼큘러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답과 똑같이 워딩도 똑같이 식도 똑같이 서술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점수를 따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쓸데없는 감점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칼큘러스 BC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혹시 A, B를 5점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거는 만약에 원하시면 그거는 금방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